저번 시간에 수소 NMR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한 고 좀 생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시만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NMR이라는 것은 뭡니까? 뉴클리어 마그네틱 모먼트입니다. 그죠? 레조넌스입니다. 그죠? NMR 딴 건데, 뉴클리어는 핵, 마그네틱은 자장, 자기, 레조넌스는 공명입니다. 한국말로 핵 자기 공명입니다. 무슨 핵이냐 그러면 수소 NMR이기 때문에 수소 핵입니다. 수소 핵을 가지고 자기 속에 넣어서 공명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탄소 13 NMR은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수소 NMR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수소 NMR은 원자 핵이 스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을 그게 두 개가 섞여 있고 반반 섞여 있는데 그걸 자기장에 그 수소 핵을 놓으면 자기장 수소 핵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수소를 넣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어떤 화물을 갖다가 자기장 속에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자기장 속에 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가 자기장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소가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그게 에너지 준위로 분리가 되는데 거기다가 특정 주파수의 전자파를 쪼이면 전자파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전자파를 흡수하면 에너지 흡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에너지 흡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주파수의 전자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공명이 일어나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공명이 일어나게 흡수되는가를 검지해 가지고 분자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NMR 스펙트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분석한다 그랬죠? 수소입니다. 수소 핵을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에너지 흡수 과정에서 외곽 전자가 아닌 원자 핵이 관여하고 수소 핵이죠. 핵이 에너지 흡수를 일으키는 상태 유지에서는 수성 가우스는 자기장이 다닙니다. 수성 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을 가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무기물보다는 유기물을 분석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기물에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물 분석하는데 특히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FTIR은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분자 결합 내에서 진동에 의해서 우리가 IR 빛을 흡수하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수소 NMR은 수소의 핵을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소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수소가 존재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 NMR이고 탄소 NMR은 똑같은데 수소가 아니고 탄소죠. 탄소 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탄소 NMR은 탄소 12인데 보통 질량이 탄소 12는 자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고 동위원소인 탄소 13이 자전하기 때문에 탄소 13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 13을 분석하는 것이 탄소 NMR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하는 건 NMR, HNMR이니까 수소에 대해서 설명하면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자주 운동을 하며 스핀 양자수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 핵도 원자 내부에서 자주 운동을 한다. 이야기 됐죠. 자주 한다고 했죠. 한 개 플러스 2분의 1, 한 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원자 핵의 스핀은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지면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양성자죠. 양성자.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성자가 움직이면 거기서 이렇게 약간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건 알죠. 물리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 자기장이 생겼는데 자기가 생겼는데 그 자기를 갖다가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마그네틱 모먼트 때문에 이제 그 한 개는 핵에 가해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고 한 개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서 두 개의 에너지 준위로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는 높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전자파를 쪼이면 전자파를 흡수해가지고 낮은 에너지 준위의 스핀이 높은 에너지 준위의 스핀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수소의 위치랑 조금 관계가 있다 해서 그걸 이용해서 수소의 핵의 위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NMR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면 저장이 도입도 안 된 상태는 두 종류의 핵이 똑같은 스피드 스테이트는 동일 에너지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저장이 도입된 상태에서는 여기 수자가 전달되고 있고 움직임 전환한 저장을 행성함으로 외부 저장의 스피드 스테이트는 서로 다른 값을 하게 된다. 그렇죠? 핵의 전하의 스핀에 의해서 소규모 저장을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한다고 방금 했죠. 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마그네틱 모먼트입니다. 이게 마그네틱 모먼트입니다. 여기서 이게 시계 방향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하고 스핀을 가지는데 두 마그네틱 모먼트죠. 핵자기 모먼트는 핵자기 모먼트죠. 이게 핵자기 모먼트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즉 자장의 도입 시 플러스는 자장의 동일한 방향 혹은 반대 방향의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응용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요거는 자기장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거고 자기장에 조금 마이너스를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하얀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2분의 1, 까만 동그라미는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그게 자장이 도입 안 됐을 때는 같은 분포로 같은 수로 에너지 대비 똑같은데 여기다 자장 B를 끌어주면 이 자장에 따라서 요 한 개는 높은 에너지로, 한 개 낮은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X축이 B0이기 때문에 B0가 크면 요 에너지 차이가 크고 B0가 작으면 에너지 차이가 작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려준 자장의 세계에 따라서 이렇게 마그네틱 모먼트의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위에 에너지를 가진 게 마이너스 2분의 1, 아래에서 가지는 게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되어 있죠. 여기다가 공명 주파수의 자기장을 전자파를 쪼여주면 공명 주파수의 전자파를 쪼여주면 그 전자파가 에너지 흡수를 일어나가지고 까만 동그라미가 하얀 동그라미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핀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명이랍니다. 공명 에너지 흡수하는 것을. 그래서 핵이 자장 속에서 공명을 일으킨다 해서 핵자기 공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에너지 높이의 차이는 E뮤 B0라고 쓸 수 있고 자기장이 가진 에너지는 H뮤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을 때 공명이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고 공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값이 같지 않으면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거랑 에너지가 같을 때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 흡수된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상태의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 상태의 차이인데 여기에 우리가 가해주는 전자파의 에너지랑 같을 때 이제 공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가지고 같이 설명한 비자기장에서는 같은 에너지가 있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데 그 같은 에너지를 가진 자기장 전자파를 쪼이면 같은 여기 흡수돼서 요 스핀 스테이트가 요 스핀 스테이트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정방향인 핵이 에너지를 흡수한 후에 스핀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있었다가 핵자기 공명이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운동량비 간만은 이거는 수소핵 상태인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 차이는 자기장에 의해서 에너지 차이는 자기장에 의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전자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을 때 공명이 일어나는 거니까 주파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자기 운동량비는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입니다. 그러면 가해준 전자파의 세기에 따라서 필요한 주파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해주는 자기장 세기니까 우리가 알죠. 이거는 아니까 필요한 공명이 필요한 주파수 전자파의 주파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가해주는 자기 강도가 요럴 때 그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주파수죠. 주파수는 요런 범위로 전자파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서 공명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중에서 다만 특성한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14100 가우스의 자기장을 그렸을 때 60Hz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파가 합수가 일어난다. 이게 보편적인 수소 NMR입니다. 14100 외웁시다. 14100 가우스의 자기장에 60MHz,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6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의 공명 진동수를 갖는 전자파를 쪼임으로써 분자의 수소 핵만이 효과적으로 공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물이 있으면 분자가 있으면 탄소, 수소 이렇게 뭐 섞여 있죠. 그중에서 딴 거는 관계없고 수소 핵만 공명하는 겁니다. 수소 핵만. 수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는 것을 공명이라 하는데 공명이 이렇게 바뀌는 게 공명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공명이 바뀐다 그랬죠. 자기장 요만큼 자기장을 걸어준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수직이 아니고 약간의 이제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 있으면서 회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대충 그 수소 NMR에 대해서 이도진 거는 다시 설명이 대충 됐습니다. 그렇죠? 수소 NMR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케미칼 시프트 좀 배울 겁니다. 케미칼 시프트부터 화물 중의 수소 결합 형식을 알 수가 있고 시그널의 강도죠. 강도부터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핀 결합에 따른 시그널이 쪼개지는데 분열을 하는데 시그널의 쪼개짐으로부터 수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여기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NMR을 분석하는 겁니다. 세 개의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그 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론 기기 분석의 특징은 같은 물질은 같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랬죠. 기존 물질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같은 화물인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물론이고 그런데 중요한 수소 내의 수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유기화물에는 수소가 많고 하니까 그 분자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화물이 양이 많으면 빛가 크고 양이 많으면 작을 테니까 정량 분석도 가능하죠. 다른 중간체들이 전부 다 들 수 있고 온도, 농도에 대한 결합 상태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수도 다 되고 장치의 공명 조건에 의해서 수소가 이제 화물에 수소 여러 개의 수소가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근데 수소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14100 가우스의 60MHz에서 공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공명하지 않고 수소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자장에서 주파수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수소 화물 내의 수소의 종류에 따라서 14100 플러스 60MHz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떤 수소는 60MHz 플러스 한 100Hz 혹은 200Hz 혹은 300Hz 아니면 120Hz 이 정도의 좀 오차가 좀 있다는 겁니다. 수소마다 수소 위치의 종류에 따라서 요걸 가지고 보면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종류에서 흡수가 일어났다면 세 종류 수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를 고정하게 하고 자장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장을 60MHz, 1,100 가우스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0.1, 0.3, 0.5 이건 뭐 예를 들은 거죠. 조금의 가우스 차이 나는 데서 공명을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역시 수소의 종류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가지고 수소 종류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장 변화 방식의 장치, 일반적으로 말씀 장치인데 일단 여기 이가 시료죠, 시료. 이가 시료죠. 우리 분석하고 시료를 하면 튜브에다가 넣고 시료를 두면 시료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자장 걸어줘야 되는 거죠. 자장 A입니다. A.
여기 자장을 걸어주면 전자성이나 인물자석으로 자장을 걸어줍니다. 얼마의 자장을 걸어줍니까? 14,100 가우스의 자장을 걸어줍니다. 그렇죠? 이거는 고정된 거고. 그러한 뒤에 약간의 이제 자장의 변화를 좀 준다 그랬죠. 이 자장 변화기 코일 B, 여기 B입니다. 네, 자기장이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B입니다. 작은 변화기 코일을 작은 범위 자장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 뒤에 C 요거는 오실레이터 코일, 여기서는 60MHz 전자파를 발생하는 거죠. 60MHz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자장을 14,100에다가 조금의 차이를 주면 이게 이제 공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검출기에서 잡힌다는, 부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흡수된 것을 검출하면 공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금지 코일입니다. 물론 이거 하기 위해서는, 금지 코일 하기 위해서는 60MHz의 전자파를 발생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공명이 에너지 흡수가 생기는 것을 Y축으로 놓고, 자장의 세기를 갖다가 X축으로 놓으면 NMR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고